지난 8월 토요일 오후 여의도. 가랑비가 오는 가운데 30대 여성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흔히 보는 영업사원들은 아닌 듯하다. 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산도 갖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올라오는데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오빠는 신의 아들이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셨을 거고 집에서 아저씨는 뭐라 그러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해주니까 내가 다니고 가라 서울까지. 그럼 지금 집이 어디신데? 집 부산이에요. 이날 행사는 팬클럽이 영원한 오빠 조용필을 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무대 설치와 음향기기, 간단한 저녁 식사까지 소요경비 1,000여만 원이 모두 팬들의 자비로 충당됐다.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TV에서만 멀어졌을 뿐이지 계속 활동을 하시니까 숨어있는 팬들은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 음악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필 씨를 좋아하시는 분! 저녁 6시 식전 행사가 시작됐지만 모인 사람은 30-40명 정도에 불과하다. 안동에서 올라온 윤석수 교수. 그는 20년이 넘은 골수 팬이다. 늘 새로운 거를 창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수십 년간 30여 년간 음악을 하되 늘 새로운 거를 도전해야하고 그래서 우리 팬들을 항상 팬들을 깨어있게 만든다는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8시 행사가 시작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과 성별 나이에 구분 없이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용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화면을 보는 것,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조용필은 팬들을 열광시킨다. 도대체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가수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소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아마비 장애인 윤현우 씨는 그것을 믿는 사람 중 하나다. 윤현우 씨가 소아마비에 걸린 것은 3살 때였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겼는데 알았을 때는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나이가 들고 신체 장애의 벽을 깨달으면서 윤현우 씨는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디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도 계단만 쳐다보게 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뭐 이렇게 산다는 것보다도. 그런데 15살 때 조용필의 노래를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거의 뭐 헤드폰을 안 끼는 날이 없고 뭐 밤 잘 때 잠자리에 자면서도 끼워놓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 음악에 푹 빠져서 살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윤현우 씨가 외출하는 경우는 거의 조용필의 음반을 사기 위해서다. 소년 시절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것도 조용필의 음반이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를 샀고 원하는 음반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을 걸게 됐다. 그리고 청계천까지 뒤지고 다닐 정도로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 중에서 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LP판, 제가 조용필이란 이름을 알게 했던 그 곡, 단발머리가 들어있는 1집 앨범. 이 노래가 없었다면 윤현우 씨는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굉장히 신선했죠. 그런 종류의 음악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었으니까 완전히 머릿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놀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음악이었어요. 뭐 코드 진행, 거기 나오는 악기 소리, 뭐 그리고 그 가성으로 이렇게 뱉는 목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고. 대중가요는 성인들의 천유물로 여겨지던 시절, 음악을 좀 듣는다는 청소년들은 팝송을 주로 들었다. 그런데 팝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류의 대중가요도 아닌 새로운 노래가 나온 것이다. 전혀 다른 리듬이었었고 또 음악도 많이 틀리고 또 이제 가사가 70년대하고 좀 많이 좀 다르게 변했고 리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트가 된 거고 단발머리로 인해서 이제 어떤 팬클럽이 만들어졌고. 부산에서 밴드 활동을 하던 조용필은 무명 시절부터 여성 팬들이 많았다. 돌아와요 부산 항해의 인기가 시작된 것도 부산이다. 그리고 지금도 오빠 부대의 원조 단발머리 세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가면 차 따라가다가 따라줘서 울고 막 그랬잖아. 진짜 우리 그때 자리 어디지? 너무 좋다. 이거 맨 앞에 여기 아니가? 이거 문도 여러 개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옛날에 오빠 여기서 이래 보잖아. 보다가 콘서트 들어갔는데 오빠가 생명을 부르는 거야 무대에서. 생명을 부르고 있는데 오빠가 생명 부를 때 어떻게 포즈했냐 엔딩에 이렇게 이거였잖아. 생명이 하는데 갑자기 어떤 팬이 튀어 올라가는 거야. 겹쳤어. 이 자세로. 그 팬은 그냥 내려가고 바로. 쥐두고 맞았지. 오빠를 보기 위해 끼니도 걸은 채 밤새 호텔 앞을 지키고 오빠를 따라다니느라 수업을 빼먹던 단발머리 소녀들. 30대 후반의 주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오빠 부대로 남아있다. 오빠 노래 소리가 없어 공부 안 돼. 그래. 맞지? 음악을 많이 들으면.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허공요. 야 박수.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조용필! 조용필! 부산 지역의 위대한 탄생 팬클럽 모임. 6개의 조용필 팬클럽 중 하나다. 내 혼자 써주네. 진짜로 반가워요. 술 좀 먹어라, 술 좀. 오빠 닮았으면 오빠 팬은 그냥 하는 줄 아나. 태연이랑 뭐 유나 참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창가에 서면 하는데 이렇게 먹다가 딱 멈춘 거예요. 숨이 딱 멎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특이한 노래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호흡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친구 따라 공부하러 간다 꼬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TV 가요 톱10 나오는 생명을 듣고 그냥 그때 그 기분은 말로 못하죠. 교문 밖을 나온 10대 소녀들은 조용필의 공연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조용필과 함께 뛰며 소리 질렀다. 오랜 세월에 기나긴 나를 묻어두었던 사랑의 아픔 그대는 아직도 멀리하지만 나는 그대를 사랑해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당시 10대들이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조용필의 노래가 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검은 교복도 무거운 책가방도 벗어던질 수 있었다. 감정에 굴곡이 심한 노래와 쥐어짜는 듯한 그의 가창력은 10대 소녀들에게 일탈의 극치를 맛보게 했다. 베이스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100% 노래는 신경을 못 써서 들거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브에서 확실한 보컬을 연주해 주시는 분은 조용필 선배님밖에 없다. 비련이 80년대 10대들의 노래였다면 허공은 80년대 성인들의 노래였다. 흔히 트로트로 알고 있는 이 노래는 사실은 왈츠, 3박자 리듬이다. 40, 50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다. 20, 30대들에게 허공은 80년대 중반 좌절된 민주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다. 그 가사라든가 노래가 정말 그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대변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때 대다수 국민들이 뭐 암울하게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진짜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81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한 이일로 씨. 그는 당시 운동권 학생들도 조용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이유가 조용필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친화성도 있지만 비록 그 조용필의 노래는 어떤 가령 정치적인 진보성이라든가 어떤 투쟁성은 그런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필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자체가 어쩌면 뿌리 뽑힌 자들 그리고 혹은 광범한 민중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조용필 노래의 대중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워싱턴에 있는 동안 조용필의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내놓은 최신 영상 음반을 구입하는 것이다.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말없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서로 통하고 또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있었는데 그냥 살아갔나 봐.
근데 봐서 벌써 이제 한두 가지 전부 라이브니까 조명하고 무대 세트하고. 지난 5월의 서울 공연 리허설. 그동안 조용필이 봐두었던 자료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자리로. 우리 타임이 아까 지금은 조금 늦었다고. 연습이 되풀이되면서 무대 연출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소리가 문제다. 이번 공연 장소는 동대문 운동장. 실내가 아닌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 문화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최대한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음악은 우선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뭐 지금 이 시대에 좋다고 본다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봐야 내 노래가 생명이 길어진다는 생각은 항상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미래를 봐서 이거는 이 다음에 누가 들어도 뭐 내가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막이 오르기 직전 15,000 객석은 가득 찼다. 20년이 넘은 가수 조용필에게 관중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더구나 이번 공연은 그가 올 들어 대중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다. 무대를 지나 또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는 조용필. 그는 등장부터 색다른 방법을 택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스크린을 수놓는 수십 개의 조명, 5개를 고리한 사운드, 스모그 속의 위대한 탄생. 그리고 조용필은 구름을 걷고 나타나듯 신비롭게 등장했다. 무대를 가득 채운 사이키 조명은 관중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전에 없이 화려하고 극적인 오프닝이었다. 멀리 보면서도 항상 새롭게 대중들과 만나온 조용필. 이것이 그의 음악이 20년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관중들은 그의 새삼스러운 노래에서 매번 새로운 생명력을 느낀다.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가득한 자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그토록 아쉬워. 정말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서울 송파구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유희녀 씨. 유희녀 씨는 아직도 5월 동대문 운동장 공연의 감동을 되새기고 있다. (76년) 처음 조용필을 TV에서 본 이후 유희녀 씨는 25년째 조용필의 팬이다. 그때 텔레비에 처음 나왔던 모습이 지금도 이제 있어요. 그때는 좀 빈약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 그림 있고 갈매기 날고 뒤에 이렇게 뭐 그림으로 평풍 쳐놓고 나룻배 그림 하나 있고 가만히 서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는 모습. 또 뭐 슈퍼마켓 안에 있는 작은 쪽방. 이번에는 조용필의 공연 자리와 예능 음반으로 공연도 가득 차 오신다 있다. 이제는 남편도 팬이 됐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반찬값을 아껴 사 모은 앨범들이다. 피나는 노력 끝에 구했어요. 수성을 해가지고 조용필의 오랜 앨범들. 이 중에는 강원도까지 가서 구해온 것도 있다. 남편 모르는데. 얼마 전에는 조용필의 귀국 장면을 비디오에 담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샜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네, 멀리서 제가 숨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숨어서 찍으셨나요? 목걸이 하나까지 조용필과 관계돼 있다. 그죠? 사람들은 이거 절막한 줄 알아요. 노래는 제가 못 불러요. 못 부르는데.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실까요? 꿈. 예. 왜? 어떤 꿈이 노래? 이제 93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 하실 때 그 꿈 부르시면서 굉장히 우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일반 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 아마 따라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신 게 있어서 그때부터 그 꿈을 좀 다르게 듣죠. 조용필이란 가수는 무대 위에서 냉정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관객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3년 공연 때는 그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그 무대에서 연속 9번의 앵콜을 받았다. 아홉 곡인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계속 이제 안 가니까 어떤 나로서는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느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오히려 관객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객한테 감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눈물이 안 날 수밖에 없지. 안 날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런 모습에 유희녀 씨 역시 감동을 받았다. 네, 내려요. 또한 조용필은 고달픈 삶의 위안이기도 하다. 차시던 표 다른 사람은 저한테 그걸 못 주죠. 그러니까는 힘들게 일하거나 또 이제 손님들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그냥 조용필님 생각하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죠. 모든 피로가 다 가시고 또 그 다음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래요. 가게 문을 닫은 시간은 밤 1시. 그런데 이들 부부가 향하는 곳은 집과는 반대 방향이다. 차는 방배동 쪽으로 향하고 있다. 드라이브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게다가 코스도 적합하지 않다. 크게 하지 마요. 유희녀 씨 부부가 도착한 것은 조용필의 집 앞이다. 사나흘에 한 번 이들 부부는 이곳으로 드라이브를 온다고 한다. 있어. 창문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어? 시동 꺼요. 가만 있어. 알았어. 비켜봐. 에이, 차를 바짝 대놓고 해야지. 담배 한 보루는 경비에게 집 잘 봐달라는 인사다. 드렸어요? 계시대요? 네? 뭐. 경비 아저씨 다행히 안 주무셨어. 살살 닫아요. 아유, 이 사람 뭘? 다 죄졌어? 들려요. 아빠 보시면 안 돼. 이건 실례야. 우린 살짝 왔다 가야 되는데 오늘 불이 켜 있어서. 버디칼이 조금 열린 것 같아. 창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당신은 기분 날아가겠지. 당신은 어제 만나뵀잖아. 서울 상도동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수의사 김학수 씨. 이제만 더. 어이 아파. 힘들어. 자. 하지만 그는 틈틈이 조용필 노래를 전파하는 인터넷 방송 DJ로 변신한다. 위대한 그 DJ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곡으로 꿈의 아리랑 우리 필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의 아리랑입니다.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진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진짜 방송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실수도 되게 많아요.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료하면은 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다 흘러나가고 생방송으로 막 개들 짖는 소리 다 나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고 그래서 엽기 DJ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모르는 길을 한번. 그가 맡은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아이디도 조용필의 노래 고독한 러너에서 따왔다. 회원들이 신청을 해요. 제 이제 여기 방송 아이디가 고독한 수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직접 신청을 해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접 방송. 요즘 뭐 엽기 DJ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좀 재밌는 방송, 지루하지 않은 방송을 좀 해드리는 거죠. 제일 많이 신청곡 받으신 노래가 어떤 거예요? 내 이름은 구름이야라는 그 필립 노래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창밖의 여자를 들은 후 기타를 배우고 밴드부의 꿈을 키웠다는 김학수 씨. 긴 세월 살아오리라. 지금은 고독한 수의사가 됐지만 그의 삶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조용필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워도 그댈 위해 이슬처럼 잊으리라. 조용필의 노래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런 대중들의 삶 속에 있다. 대중들은 그의 노래와 함께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왔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자주는 못 뵙습니다만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뵙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세월은 지났어도 예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변했군요. 오늘
아주 좋은 밤,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첫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지난 9월 초 일본 동경. 시내 한 카페에 중년의 여성들이 모여 있다. 조용필의 일본 팬클럽 용필통신 회원들이다. あ、韓国ツアー、いつのこれいつだろう。全然持ってない。いや恥ずかしいんだけど。この人。ハワイツアー。そう。若い時。可愛いよね。ね。そう可愛いよね。それが松本可愛いよね、真ん中の人。真ん中の人だけなら。すごく珍しいやつだね。スタッフ T シャツなんだけどね、87年にある。これはファンの今までのファンクラブの 이들 역시 20년 가까이 팬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용필이 일본에서 처음 공연을 가진 것은 1982년. 1984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은 외국의 대형 가수에게만 공연이 허락된다는 무도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일본의 팬들은 그때의 공연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名前しか書いてないよね。うん。武道館喋って。もう何も頭の中パーですね。はい。もうしばらく家帰っても1週間ぐらいはパーです。ずーっとここから離れないんですよね。はい。何をしてても。家のことしてても自転車乗ってても長さんが目の前にこうあるんですよ。どうにも拭えないんです。そうそうそう。お金が入ってこないねこれね。 노시로 씨는 그때의 입장권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일본의 조용필이 알려진 것은 돌아와요 부상회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다른 노래들이었다.初めて彼の音楽を聴いた時
なんかこう鳥肌の立つようなこう言葉はわからないんですが鳥肌の立つようなそのなんていうか感動を覚えたのを今でもはっきりと覚えてます。歌を聴いた時にね言葉ではなくもう韓国語だったから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言葉ではなくなんかものすごくストンと奥深いところまで直接入ってきたような感じがしたんで、それが何なのか私今だかって分かりません。 도쿄 한복판에서 서울 서울 서울이 불려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조용필의 노래를 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다. 그런데 노시로 씨 반응이 심상치 않다. 스테이지でさっきの曲を歌ってる姿はっきり見えました。はい。 도쿄에 있는 한국 전문 서점. 이곳에서 일본의 조용필 인기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조용필 화보집은 물론 수기와 오래된 노래책들까지 구비되어 있다. 조용필 후반 메이도네. 팬들의 주소는 조용필의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기록해둔 것이다. 悩みとかね苦しみとか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まず人間としてその病気のためとか悩みとかあるものをチョヨンピルのその魂に迫る歌がね安らげてくれたという感じがすごい強いですね。 돌아와요 부산에 뿐만 아니라 조용필은 일본 대중가요계에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30여 명의 일본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다. 同じ思いは変わらない 돌아와요 부산하에 일본의 대표적인演歌 가수 덴도 요시미와 함께 스페셜 쇼에 출연할 만큼 조용필은 일본에서도 빅스타 대접을 받았다. 조용필은 일본 활동을 위해 일본어를 배웠다. 그리고 조용필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본 일본인들은 그를 통해 한국을 배웠다. そうですか。大好きです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私のどこが好きなのかな。ひょっとしたらもしかしたら私のこのつぶらな瞳、それともこの美しい笑顔。男顔負けの声です。なんや声かいな。 歌手の方ではやっぱり日本と韓国で音楽でこう友好を結んだ一番功労者だと思うんですよ。調査をして韓国っていう国ちょっとあれですけど知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それで歌だけじゃなくていろいろ食べ物とかそう歌もそうだけど。これがないでしょ。あ、本当だこれ。 조용필의 노래가 좋아서 한국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음악 평론가 히데오 씨. 그는 한국 노래 평론집까지 냈을 정도다. お腹の底からこう込み上げてくるようなね
要するにその劇場っていうんですかね、日本の言葉で言うと情熱的な歌唱ですね。それとあと、パンソリーを彷彿とさせるようなね、民族的な韓国人のチャンですか、そういうものを感じました。 정서의 차이를 넘어 일본인들까지 감동을 주고 있는 조용필의 노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공간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조용필 노래의 힘은 그 보편성에 있다. 조용필은 무엇보다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만드는 음악인이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 그는 하루 종일 곡을 만드는 일로 보낸다. 그의 음악은 미래지향적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과거를 되돌아볼 줄도 안다. 미래와 과거의 갈등이 현재의 그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안 되네 저. 해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무래도 고추잠자리는 어려서 이 어떤 그 시골에서의 어떤 친구들 뭐 그런 것들 고추잠자리나 또 못 찾겠다 꾀꼬리 같은 경우는 다 그 맥락이라고 자기 어떤 성장을 해서 어렸을 때의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뭐 그런 곡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참 자주 잊어먹는데 어떤 그 아주 그 꿈 같은 과거를 잊지 말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든 곡이 듭니다.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를 노래한 고추잠자리. 이 노래의 성공은 성인 가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냐고 그 당시에 그 모 레코드 관계자 뭐 문해부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는 이건 노래 될 수 없다고 그냥 원고를 저쪽으로 치워놓기도 하고 그러셨던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조용필 씨가 가지는 안목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음악적인 어떤 새로움에 대한 도전 정신 이런 게 뭐 예나 지금이나 늘 같으니까 이제 그런 제 글을 보고 또 그걸 곡으로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지난 5월 공연에서는 캐나다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했다. 이런 과감한 시도 역시 조용필다운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50살이 넘는 나이에 그가 후배들에게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배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유다. 항상 그 음악이 나올 때 제가 조용필 씨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장 정서, 토속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창자인데 본인이 이렇게 프로듀스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지극히 세련된 그리고 난 몇 살인지 모르겠지 막 이런 사운드가 딱 나올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인데 왜냐하면 뭐 청춘 시대, 그다음에 한가, 황진이 같은 그런 곡들은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야 너네들이 음악 하려면 앞으로 이런 음악을 해라. 최근 조용필은 또 한 차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팬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PD가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걸 알아야 되죠? 아니 따라오시면 되지 않나요? 휴대폰이 또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만 팬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또 그것을 지켜왔다. 제작진으로부터 특별한 팬들의 사연을 전해들은 뒤 생긴 변화였다. 전에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막 얼떨결에 가는 거라 가지고. 천건 들었나 봐. 천건 들었 천건. 왜 그랬지? 왜 나한테 안 넣는 거야? 뭐 드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도 뭐 잠깐만. 왜요? 그게 말이에요. 유신여 씨와 윤현호 씨, 김학수 씨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다. 기침 좀 해주시지. 꺼야 되겠네 이제. 팬 경력 20여 년 만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대면이다. 전화 온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전화 올 데 없어. 언니 먹었으니까 그 정도야. 아닌가 봐.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어깨도 들썩 한번 해주고. 정말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주름살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조용필이 오늘은 대낮의 번화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 왜 그래? 현우 씨 빨리 마시고 받으면 되잖아. 사실 그동안 조용필이 팬들과 접촉을 꺼려온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두려운 존재가 팬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자기 받았다고 별걸 다 세면 된다. 자신 있게 하세요. 해가지고 했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여러 음악이 지금도 뭐 이쪽이 아닌 딴 쪽도 있을 거고 듣는 음악들이 또 저런 거 언젠가 해야 되겠다. 또 내 나름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외면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두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 상태로 가자.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음반을 내놓으면 또 그것도 하여튼 그런 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한 걸음 더 팬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오랜 세월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음악적 좌절의 시기를 거쳐 질긴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조용필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2년 우리가 만난 가수 조용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다. 10년 뒤, 50년 뒤 그에 대한 기록은 계속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